시체로 발견된 김옥분 여인의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홍콩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본의 조청 연계를 통한 국교의 첩보 공작 등 정치적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정치특별수사반까지를 편성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공작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수지킴. 자, 정말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신이 발견된 게 17일 전으로 가봅니다. 와. 저보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설마 간첩이 내가 뭐 필요 있다고 나를 저거 하랴. 이런 생각을 먹어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외 생활을 하는 도중에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이 북괴놈들의 그 마수에 걸렸던 것 같아요. 윤 씨는 결국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싱가포르에까지 유리돼 가게 됐습니다만은 싱가포르에 가서야 자신이 북괴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윤 씨는 도피를 결심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간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게 뭐지? 일단 당시 보도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지킴, 홍콩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인데 호스티스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꽤 잘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윤 씨라고 불리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가를 포섭하라라는 지령을 받아요. 그래서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근데 1987년 1월 정초였습니다. 윤 씨가 사는 집에 건장한 남성 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몰래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가 준 4천만 원 어디 갔어? 그 돈 날리면 당신 죽는 거야. 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순간에 이제 부인 그 수지킴 씨가 이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딱 밖에서 엿듣고 있던 거 아마 감을 잡았겠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밖에 나가서 담배 좀 사 오시오. 이런 말에서 남편이 담배 사러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에는 그 두 남성과 와이프는 사라졌더라. 라는 것이 이제 그 윤 씨의 주장인 거죠. 윤 씨의 주장입니다. 네. 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 날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내는 증발을 하고 그 다음 날 아내는 없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와이프가 빚을 갚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갔다. 당신도 싱가포르 가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윤 씨가 싱가포르로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싱가포르 공항에 한 사람이 아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면서 주소를 하나 적어줬다는 거예요. 여길 가면 당신 아내를 만날 수 있다. 가보니까 북한 대사관이었다.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윤 씨가 북한 대사관인 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앞서서 공항에서 마중 나왔던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아내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북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뭐예요? 수지킴을 만나려면 그 동무가 평양으로 가야 한다. 스위스에 가서 일단은 그 망명 기자회견을 열라. 북한으로 강제 망명을 해야 아내도 살고 한국에 남아있는 윤 씨 가족도 살 수 있다라고 북한 대사관이 협박을 했다는 거죠. 자, 일단 북한으로 망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뻔했던 윤 씨인데 네. 일단 이게 뭔가 아니다.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탈출을 해서 머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머리를 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월북에 응해주는 척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뛰쳐나가서 아무 택시를 탔다고 해요. 타가지고 코리안 엠버시로 가달라 했더니 택시기사가 South or North. 한국 여권을 딱 보여주면서 South Korea라고 외쳤다고 하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본 영상. 간첩이다. 내 아내는 간첩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아내는
죽었단 말이야. 그렇지. 시신으로 발견됐단 말이야. 되게 헷갈린다. 그리고 예. 아내를 찾으려면 평양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내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홍콩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원래 계획과 달리 이 남편이 협조도 잘 안 해주고 도주까지 해버리니까 북한 당국이 그 책임을 묻고자 해서 조총련계 공작원을 보내서 그 여인을 죽였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추측이에요. 이런 의문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문들을 과연 여러분들만 했을까요? 그때 당시 누가 이런 의문을 품었을까요? 바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 홍콩의 경찰들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용의선상 용의자를 쫓냐면 일본에 있었을 때 교제했다는 수지킴의 전 애인까지 홍콩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아하. 수지킴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콩 경찰이 다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설마 윤 씨? 바로 수지킴의 남편 윤 씨. 그래서 홍콩 경찰은 우리나라로 입국한 윤 씨를 조사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공 수사에 관여돼 있다며 수사 협조를 거절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정리해 주실 분 모시고 시작하죠. 오. 누구? 5년 동안 추적해서 그 사건을 수면 위로 끌고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바로 그분. 동아일보 이정훈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사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13년 후에 주간동화. 네, 주간동화라고 여기 보시면은 2000년 1월 20일.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기사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신문사에 가면요 기사를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해놨어요. 풀로 다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스크랩을 한 게 아마 한 2권 될 거예요. 그걸 다 모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지킴 가족을 만났었고 사람을 이제 죽인 사건인데 그럼 이 사람을 죽인 범인이 누구냐? 신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기사를 이제 썼는데 안 실어주니까 세월이 또 한참 지나서 주간동화에 드디어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데 표지에 그 기사 안 올라가 있죠. 여러 기사가 광고가 있는데 그러네. 굉장히 자신 없게 나간 기사였죠. 오. 저만 자신 있고 제목도 사실은 굉장히 톤 다운 시킨 거죠. 아십니까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왜 이걸 딱 단정적으로 쓰게 되면 소송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다운 시켰고 제목도 다운됐고 표지에도 못 올라간 기사인 근데 사건은 커져버린 거죠. 2000년 3월 수지킴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예. 청구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홍콩 로열 폴리스에서도 지금까지 쭉 수사 기록을 다 우리나라에 보내고 그런데 결국엔 2001년 11월 13일 윤 씨는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경찰청 등은 지난 2000년 윤 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 수지김 씨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지난 2001년 윤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간첩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살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게 벌써 사건 발생한 지 14년 10개월 만이고요. 공소시효 51일을 앞두고 있어요. 몇 년인데? 5년? 15년. 그러니까. 그리고 구속된 지 8일 만에 진범부. 알겠죠. 아, 그지.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납북될 뻔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월북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 대사관에 제발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북한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래? 평양 갈 거면 네가 가서 평양 가는 비행기표 사가지고 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이 꼬이니까 북한 대사관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납북될 뻔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수지킴이 북한 간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야, 진짜. 완벽한 거짓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냥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렇게 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거네. 단순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왜 하필 북한을 걸고 넘어졌을까요? 이런 거 형사 사건을 능가하는 것은 이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념. 이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념의 이름으로 모든 범죄들을 다 덮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반공이 판단한 국시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반전의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 15년 전 홍콩에서 일어난 수직임 살인 사건은 당시 안기부에 의해서 여간첩 납북 미수 사건으로 둔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단순 살인을 공안 사건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은 안기부였음이 입증됐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요? 당시 이 사건 조작의 주역이었던 안기부, 그 후신 국정원이 오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을 했네. 아, 이거 죄송. 자, 김포공항에 입국한 전날이 1월 9일이에요. 그럼 1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무시무시한 남산 안기부 건물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몇 시간 동안 구타를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젠 끝났다. 사실대로 다 불어라. 이렇게 하니까 윤 씨는 하루도 안 돼서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를 죽였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든 문건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간다 그러는데 가지 마라 막 말리다가 싸움이 붙어요. 그다음에 싸움이 붙다가 화해를 하고 또 같이 자요. 자고 일어난다 또다시 또 싸움이 붙어요. 그다음에 목을 조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뭐랄까 살해하는 과정까지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기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살인죄를 실토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안기부는 이 윤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3개월 내내 세뇌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짓말은 다 사실이다. 어머. 사실이다. 어머. 사실이어야 한다. 사실이어야 한다. 사실이어야 한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네 입으로 했던 걸 자필 진술 써라. 지장 찍어라. 그다음에 김옥분 가족도 관리가 나오거든요. 가족 혼자 아이고야. 피해자 가족까지.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게 반공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족 수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야, 그다음에 김옥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딱이야. 예상도네 그냥. 자,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10수년 동안 그럼 개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김옥분 씨의 어머니 실어증 걸려서 사망하셨고요. 큰언니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첩의 언니니까요. 멸시를 당하다가 정신질환자가 돼서요. 지리에서 객사했습니다. 오빠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참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여동생 4명 중에 3명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고요. 자녀들은 전부 다 집단 괴롭힘을 학교에서 당하다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남은 인생을 계속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으로 수직임의 가족들은 지난 15년 동안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가 간첩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4식구가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언니 이혼당했어요. 저 이혼당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성묘하고 제사는 지내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시체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분 씨 유해는 무연고묘 홍콩에 집단 매장이에요.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동생이 홍콩에 건너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흙을 퍼와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이렇게 뿌려요. 같이 여기서 제 절 받으시라고 제사는 지내게 만들어 주셔야죠, 솔직히. 어쨌든 수직김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안기부에서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을 시효 때문에. 그러니까 시효가 지났어요. 무슨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고 끝내냐면 김옥분 씨 가족들을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하고 끝났어요. 자, 이 남편 윤 씨 15년 6개월 받고 2017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2017년에 출소를 했고요. 지난 7월 마지막으로 난 기사를 확인해 보면은요. 여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았다라면서 이거 들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지난 불과 한 달 전에 마지막 그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호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수지킴이로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회자가 되든 그 마무리는 전 김옥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되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